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자동차 업계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자동차 시장,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 도요타와 혼다의 나라. 일본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자동차를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차가 아닙니다. 현대 아이오닉입니다. 수십 년 동안 외국 자동차를 무시하던 일본인들이 왜 갑자기 한국 전기차에 눈을 돌렸을까요? 일본 언론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고 도요타와 혼다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판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자국 자동차만 고집하던 일본이 한국 아이오닉을 선택한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일본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아십니까? 일본은 세계에서 외국 자동차가 가장 안 팔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90% 이상이 일본 브랜드입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마쓰다, 스바루, 스즈키, 다이하스. 이 일본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독일의 벤츠나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일본에서는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미국 포드는 일본 시장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국 자동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일본 차가 세계 최고라고 믿습니다. 품질, 신뢰성, 연비 모든 면에서 일본 차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본에서 한국 자동차가 팔린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감정, 경제적인 경쟁, 문화적인 라이벌 의식, 이런 것들이 얽혀있는 두 나라입니다. 일본인 중에는 아직도 한국 제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그 나라 제조업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도요타가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이라는 사실은 일본인들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그런 일본에서 한국 차를 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존심을 버리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가 일본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가 일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전기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나라에서, 혼다의 나라에서, 닛산의 나라에서 한국 전기차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 판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일본인들이 자국 자동차 대신 한국 전기차를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전환 실패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서 뒤처졌습니다. 특히 도요타가 그렇습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선구자입니다. 프리우스를 만들어서 세계 하이브리드 시장을 쾌척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도요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순수 전기차 개발에 소홀했습니다.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 지금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오랫동안 도요타를 이끌어온 도요타 아키오는 전기차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전기차가 환경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이브리드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전기차 일변도 정책은 잘못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도요타가 전기차 개발을 미적거리는 사이 다른 기업들이 치고 나갔습니다. 도요타가 내놓은 전기차들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요타의 첫 본격 전기차인 BZ4X는 출시 직후 리콜 사태를 겪었습니다. 바퀴가 빠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도요타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전기차 기술에서 도요타가 아직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다의 전기차 라인업은 빈약합니다. 닛산은 일찍이 리프라는 전기차를 내놓았지만 최근에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전체가 전기차 전환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력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전기차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리더십 아래 현대차는 전기차 전환에 올인했습니다. 아이오닉 시리즈와 EV 시리즈는 세계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2021년 출시 이후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 독일 올해의 차 등 권위 있는 상을 휩쓸었습니다. 자동차 강국 독일에서 한국차가 올해의 차로 선정되다니 대단한 일입니다. 아이오닉 5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플랫폼은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뛰어난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서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충전 속도는 테슬라를 포함한 경쟁 차종들을 압도합니다. 아이오닉 6는 더욱 발전된 모델입니다. 유선형 디자인으로 공기 저항 계수를 극단적으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한 번 충전으로 6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주행거리면 일상적인 사용에서 충전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혁신적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고급스러운 소재 사용 등 프리미엄 전기차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아이오닉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내놓은 전기차보다 현대차 전기차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에서 앞서고 디자인에서 앞서며 가격 대비 가치에서도 앞섭니다.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 좋은 차를 사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일본의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실용적인 사고가 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충전 인프라와 VL 기능입니다. 아이오닉의 강점 중 하나는 VL 기능입니다. VL은 비컬 투 로드의 약자로 자동차 배터리의 전기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오닉을 거대한 이동식 배터리처럼 쓸 수 있습니다. 캠핑을 갈 때 전자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일본에서 특히 주목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진으로 정전이 발생하면 전기 없이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오닉이 있으면 자동차 배터리로 가전제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재해 대비 측면에서 아이오닉의 VL 기능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아이오닉을 구매한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이 VL 기능을 중요한 구매 이유로 꼽았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는 VL 기능이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현대차가 이 기능을 먼저 대중화한 것입니다. 기술 혁신에서 한국이 앞서간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디자인입니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은 매우 독특하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아이오닉 5는 레트로 퓨처리즘 콘셉트로 과거와 미래를 결합한 독창적인 디자인입니다. 각진 라인과 픽셀 그래픽 헤드라이트가 특징적입니다. 아이오닉 6는 유선형의 날렵한 디자인으로 마치 우주선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 많습니다. 전기차를 타면서 뭔가 새롭고 미래적인 느낌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본 전기차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 아이오닉은 한눈에 봐도 전기차임을 알 수 있고 미래에서 온 차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특히 이런 디자인에 끌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들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아이오닉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위치합니다. 테슬라보다 저렴하면서 기능은 뒤지지 않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와 비교해도 가격 대비 가치가 우수합니다. 같은 돈을 내고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다면 합리적인 소비자는 그 차를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현대차의 일본 시장 전략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과거에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 진출했지만 판매 부진으로 2009년 철수했습니다. 당시 현대차의 이미지와 품질이 일본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 재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만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내연 기관차로 도요타, 혼다와 정면 대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기차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대차의 일본 재진출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딜러 네트워크 구축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그 혜택을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애프터 서비스 체계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세대 변화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전 세대가 자국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있었다면 젊은 세대는 더 실용적입니다. 좋은 제품이면 어느 나라 것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팝을 즐기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편견도 적습니다. 이런 세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나이가 되면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이끄는 K-팝 아티스트들의 일본 내 인기가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 세븐틴, 뉴진스 같은 K-팝 그룹들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 한국 패션이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의 물결이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현대차의 일본 내 판매량이 아직 적기 때문에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추세가 이어지면 언젠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차 부문에서 현대차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도요타의 새 회장인 사토 고지는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연간 판매 350만 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전임 회장인 도요타 아키오 시절의 소극적인 전기차 전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실행은 어렵습니다. 현대차가 이미 확보한 전기차 기술과 생산 능력을 도요타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혼다도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소니와 손잡고 아필라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닛산은 과거 리프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했지만 지금은 경쟁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전체가 전기차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경제 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이 핵심 과제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도요타, 혼다 같은 자동차 기업들이 흔들리면 일본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에서 고전하고 한국 기업에 밀리는 모습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투자,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 부흥이 그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외국 자동차에 관세를 매겨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 합니다. 한국 현대차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선제적인 미국 투자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차를 미국에서 팔면 관세 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트럼프도 미국 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 기업을 무작정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투자는 트럼프 시대에 대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의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중국 전기차가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소비자들은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품질 문제, 안전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 현대차는 중국 전기차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중국 제품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 소식은 어떻게 들릴까요? 같은 민족인 남한의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 강국 일본에서 차를 파는 모습을요. 북한에는 자동차 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낡은 외국 차들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같은 최첨단 전기차는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김정은 본인은 고급 외제차를 타지만 북한 주민들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꿈입니다. 전기차는커녕 일반 자동차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체제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현대차가 일본에서 성공하는 것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성과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며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맞는 충전 인프라 구축, 배터리 산업 지원,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 재계에서 이 성과를 이끈 주역은 누구일까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를 전기차 시대에 맞게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를 내연 기관차 강자로 키웠다면 정의선 회장은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강자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배터리 기술 확보, 충전 인프라 투자,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이오닉의 성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사업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로봇 사업에 진출했고 에어택시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키우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성공은 협력업체들의 기여도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현대차에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기업 총수들의 배터리 사업 투자가 현대차 전기차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힘을 합쳐 세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이 배터리 값입니다. 배터리 성능이 전기차의 주행거리, 충전 속도, 안전성을 결정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전기차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배터리 소재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은 전기차 렌터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대기업들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이오닉이 팔리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 판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간 산업 경쟁력 역전의 상징입니다. 한때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일본 기술을 배우고 일본 제품을 모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그랬습니다. 현대차 초창기에는 일본 미쓰비시의 기술을 도입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폰이라는 첫 고유 모델도 미쓰비시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자동차를 선택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스승을 넘어선 제자, 이것이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입니다. 일본 전기차 시장의 현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전기차 보급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유럽이나 중국, 심지어 미국에 비해서도 전기차 비중이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에 집착하면서 순수 전기차 개발을 소홀히 했습니다. 둘째, 일본의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셋째, 일본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불안, 충전시간 문제, 배터리 수명 걱정 등이 있습니다. 넷째, 일본의 주거 환경이 전기차에 불리합니다. 일본 도시에서는 아파트나 맨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동주택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 전기차로 진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역발상이었습니다.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시장에 전기차만 들고 갔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차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작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커질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시장이 커졌을 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점도 현대차에 유리합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에 소극적이다 보니 일본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의 전기차들이 있지만 라인업이 빈약하고 경쟁력도 부족합니다. 테슬라가 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중국 전기차들이 진출하려 하지만 일본 소비자들의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아이오닉은 좋은 대안이 됩니다. 가격은 테슬라보다 합리적이고 품질은 일본 전기차보다 좋으며 중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도 없습니다. 현대차의 일본 시장 공략은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현대차는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저가 대중차가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에서 앞선 미래지향적인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현대차 전기차에 끌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현대차 아이오닉을 구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왜 토요타나 혼다 대신 한국차를 선택했을까요? 일본 소비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이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의 독특한 디자인이 일본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 전기차들의 평범한 디자인에 식상했던 소비자들이 아이오닉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에 끌렸습니다. 둘째, 주행 성능과 충전 속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800V 초급속 충전은 실제 사용에서 큰 장점입니다. 짧은 충전 시간으로 긴 거리를 달릴 수 있으니까요. 셋째, VR 기능이 유용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재해에 대비한 비상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입니다. 넷째, 가격 대비 가치가 좋다는 의견입니다. 같은 가격대의 다른 전기차에 비해 더 많은 기능과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한 불신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에 비해 딜러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 경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모두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전기차 개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전기차 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 것입니다. 아이오닉 시리즈의 후속 모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어떤 차가 더 좋은지, 어떤 기업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소비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현대차를 선택한다면 현대차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 기업들이 더 좋은 전기차를 내놓으면 현대차의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결국 품질과 기술, 서비스의 싸움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한일 자동차 경쟁의 역사를 돌아보면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1960년대 현대자동차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1937년에, 혼다는 1948년에, 닛산은 193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서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도입해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가 일본에서 차를 팔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일본은 경제 대국이었고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일본 제품은 고품질의 상징이었고 한국 제품은 저가 모방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세계를 제패했고 한국 자동차는 국내 시장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자동차가 일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전기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땀 흘려 일군 성과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일궈낸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서 다음 세대가 더 높이 올라선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대차의 일본 내 점유율은 아직 미미합니다. 토요타, 혼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본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팔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언젠가는 일본에서도 현대차가 흔한 차가 될 날이 올지 모릅니다. 현대차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아이오닉 시리즈 외에도 제네시스 브랜드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넥소도 있습니다. 로보틱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기업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려 합니다. 이 비전이 실현되면 현대차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차가 팔린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좋은 차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다듬으며 품질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선택해 주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조차 인정한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진짜 강한 기업, 진짜 강한 나라는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